오늘은 이대봉전 전체 줄거리와 핵심 정리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제목 자체는 남성 주인공의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활약이라든가 이런 어떤 메인은 여자 주인공 장애황의 활약상이 두드러진 작품입니다. 이것은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제한되어 있었던 당시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남장 모티프를 활용해서 인물을 부각시키고 있는데, 이렇게 남장을 한 장애황이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진출한 후 외적이 난을 일으켰을 때 대원수로 출전하여 공을 세우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이런 것들은 남성 중심 사회에 대한 여성 독자의 반발 심리를 수용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작품의 전개가 어려서 한 남녀의 혼인 약속과 헤어짐, 그리고 실현 뒤의 재결합, 즉 만남과 이별, 다시 만남이라고 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인간의 일생에서 결혼의 중요성에 대한 의식이 담겨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전체 줄거리 발단 부분 보겠습니다. 명나라 상황 연간 기주 지방에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자, 시대적 배경은요 명나라고요. 공간적 배경은 기주가 되겠네요. 이익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익 동그라미 땡 쳐야겠네요. 그죠? 이익은 이부신앙에 이르렀고 나름대로 벼슬이 있어요. 명망이 높았으나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배구남의 시주를 많이 하고 태몽을 꿉니다. 그러면 영웅 나오죠? 그래서 누구를 얻습니까? 대봉이라고 하는 남자 주인공을 얻습니다. 그리고 마침 같은 날 출생한 기주지역 장미촌에서 장알림의 무남 동료 애황과 혼약을 정합니다. 그러면 태어나자마자 결혼 약속을 했는데 본인들이 했겠어요? 아니죠. 아버지들이, 부모들이 했겠죠. 이때 또둥, 조정에서는 간신 왕이 빌런이죠. 세모가 되겠네요. 부정적인 인물. 국권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이에 이익은 직관하는 상소를 올립니다. 그러나 오히려 뒤집기를 당해요. 왕위로부터 탄핵을 받아 남의 절도로 귀양을 가게 됩니다. 왕위는 백사공을 매수하여 이익 부자를 죽이려고 하였으나 누가 나와? 용왕이 조력자야. 자, 여기서 우리는 전기성 내지는 비현실성이 나오네요. 이익은 외딴 섬에 머무르고 대봉은 배구남으로 가서, 이 배구남 어서 들었지 않았나? 여기서 들었죠. 그죠? 도승에게 술법을 배웁니다. 역시 도승도 조력자네요. 장알림은 애황의 아버지가 되겠죠. 이익 일가의 참변을 듣고 탄식을 하다가, 왜? 아이고 내 딸 과부로 죽겠네 이거지 뭐. 병을 얻어 부부가 함께 죽고 애황만 시중드는 계집애들과 더불어 어떻게 살아갑니다. 전개. 이때 우리의 빌런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애황의 미모가 출중하다는 말을 듣고 애황을 며느리로 맞이하고자 구원을 합니다. 느코나소예요. 그죠? 혼사장애죠. 거절을 당하자 납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애황은 도주하여 희운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남장을 합니다. 남장 모티프예요. 그래서 호씨라는 과부집에 의지해서 무예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이 호씨는 애황이 누구야? 희운이라고 생각하고 남자인 줄 알아요. 자, 위기 두둥. 천자는 지난날의 잘못을 깨닫고 인재를 구하고자 과거를 베풉니다. 이때 희운이 누구야? 애황. 자, 장원급자야 한림 학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선우족이 침범을 하자 자원하여 대원수가 됩니다. 대원수가 돼서 교지구까지 파죽지세로 몰고 갑니다. 이와 동시에 북쪽에 있는 흉노가 중원을 침공하여 황성을 점령하고 천자를 핍박하여 나라가 위급한 지경에 이릅니다. 이때 산속에서 이때 수학은 매스매틱이 아니야, 스타디야. 대봉은 도승의 지시에 따라 혼자 말 한 피를 타고 도성으로 달려와서 흉노국을 혼자서 다다다다다다 하고 격파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전기적이죠. 어쨌거나 그쨌거나 간에 대봉은 천자에게 자신의 이름도 알리지 않은 채 흉노를 추격하여 서릉에 이르러 흉노를 베고 적군의 항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다가 아버지를 만나서 가문이 다시 만나는 그런 어떤 계기를 만듭니다.
뚜둥. 해피엔딩이지 뭐. 자, 장원수가 누구야? 애왕이야. 선우를 추격하여 항복을 받고 회군하면서 승전보고를 천자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여자야, I am a girl, 장알림의 딸이야 라고 밝힌 뒤 왕위를 처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대봉 또한 그렇지, 왕위한테 왼수죠, 그죠? 왕위를 직접 처단할 것을 요구하여 왕위의 처형투에서 이때 만나네요. 애황과 대봉이 만납니다. 그리고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잘 먹고 잘 살다 끝이 납니다. 해피엔드.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웅소설이고요. 군담소설이고요. 그 다음에 나라의 위기를 구하고 사랑을 이루는 남녀 주인공의 활약상이 되겠습니다. 자, 남녀의 만남, 이별, 재회가 반복되는 그러한 구조를 갖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작품은 혼인약속, 만남, 그 다음에 이별, 그 다음에 재결합, 다시 이별, 재회로 구성이 됩니다. 더더군다나 현실적인 공간과 비현실적인 공간 확장을 통해서 작품 내에서 어떤 세계관을 구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죠. 일단 만남은 이렇게 만남을 해요. 대봉과 예봉이 혼약을 정하죠. 근데 이별은 결국 뭡니까? 왕위의 탄핵을 받아서 귀향을 가죠. 그러면서 대봉은 도승에게 술법을 배우고 예봉은 계집종들과 더불어 살아가다가 그 다음에 한림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다가 시련에서는요, 다 어떻습니까? 왕이가 예봉의 미모가 출중하다는 말을 듣고 납치하려고 하니까 남장을 하고 희운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그 다음에 무예를 공부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전쟁이 나죠. 전쟁이 나니까 희우는 장원급제한 상태에서 장알림이 되어서 다시 대원수가 돼 출전합니다. 그 다음에 대봉은 도승의 지시에 따라 혼자 말 한 피를 타고 흉노국을 격파합니다. 여기서는 서로가 어떤 영웅적인 행위를 하지만 만나지는 못해요. 그러다가 여기서 만나죠. 어디서? 왕위의 처형터에서 만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걸 조금 더 도식화한다면 이래요. 우리가 현실적인 공간과 그 다음에 비현실적인 공간, 플러스적인 비현실적 공간, 마이너스적인 비현실적 공간 이렇게 볼게요. 그럼 일단 대봉이부터 볼까요? 대봉이가 출발을 해서 죽을 고비를 넘겨서 용왕에게 도움을 받고 선계까지로 갑니다. 그리고 신물을 받아서 전쟁에 참여하는 거. 이게 이제는 대봉의 코스라고 한다면 예봉은 예왕, 장예왕이죠. 예왕은 조금 달라요. 예왕은 비현실적인 세계로 가지는 못합니다. 그냥 예왕 같은 경우는 자, 이별을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느코네의 위기를 당해서 남장을 하고 전쟁터로 갑니다. 물론 이 전쟁터가 겹치기는 하지만 만나지는 못해요. 그러다가 대봉은 다시 용궁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처형장에서 만나죠. 누구랑? 예왕이랑 만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볼 때 현실과 비현실이 주인공의 만남과 이별의 과정에 중첩되어 나타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특히 장여왕은 현실적 공간에서 주된 활동이 이루어지며 이대봉은 비현실적 공간과 현실적 공간을 넘나들면서 만남과 이별의 서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서술자의 목소리가 서사 전반에 개입한다 라고 했는데 서술상의 특징과 표현상의 특징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서술자의 목소리가 직접적으로 드러난다는 건 편집자적 논평이죠. 워낙에 많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몇 가지 특징만 이렇게 놓고 들어갈게요. 예문을 끄집어내기는 좀 심해. 다음에 우연성은요, 일단 이대봉과 아버지, 시비와 이대봉의 모친의 만남 등등 많은 만남들이 나타나는데 그 만남들이 거의 대부분 우연성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음에 대화를 하는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아요? 2차, 2차에서 저차 해가지고 요차해서 2차, 2차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라는 식으로 인물들 간의 대화 속에서 자신이 살아온 과정을 요약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앞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독자에게 알리는 효과를 줍니다. 전기성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공간적 배경의 전기성이고요. 두 번째는 활약상에서의 전기성. 이 두 가지가 다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티프는 여러 가지 모티프가 나오는데 기본적인 메인 포맷 모티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거기에 서브적인 모티프들이 있어요. 메인은 크게 두 가지, 아니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는 남녀 이합 모티프예요. 남자와 여자가 정혼 또는 결혼했다가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는 거예요. 그 안에 느콘, 혼사장이죠. 혼사장의 모티프가 끼어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남장 모티프가 끼어 들어가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군단 모티프예요. 군단 모티프는 전쟁이죠. 그 전쟁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이제는 신물, 어떤 아이템을 획득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쓰지는 않았는데 영웅소설적 구조도 같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